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는 도시. 시내버스 운전기사 영희 씨는 오늘도 누군가에겐 출근길 혹은 등굣길일지 모를 이들의 삶을 싣고 달립니다. 캐나다 이민생활 10년 차. 시내버스를 운전한 지도 벌써 6년째입니다. 동료 운전기사들 가운데 동아시아계 여성은 단 둘뿐이어서 때론 고된 상황도 있지만 버스 운전을 하다 보면 승객의 하루를 평안히 지켜주는 일 같아 자부심이 듭니다. 교통은 버스는 24시간 운행을 하기 때문에 밤에도 새벽에도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노숙자들이라든가 술 취한 사람들이 좀 탔을 때 그럴 때 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직장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뭐 이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가는 곳을 향해서 갈 때 내가 그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목적지에 태워다 준다는 자부심도 있고요. 그런 영희 씨는 요즘 코로나19 사태 이후 잠시 멈췄던 어떤 도전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마친 오후 피곤할 법도 한데 운동에 나서는 영희 씨. 벌써 2달 가까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시간을 내 체력 단련을 하고 있다는데요.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만은 아니랍니다. 처음에는 제가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전기 소등하기, 계단 오르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를 소소하게 실천을 해왔었어요. 제 아들이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탄소 배출이라든가 동물 보호라든가 이런 거에 더 관심을 내가 갖게 되고 일정 거리를 달리면 그만큼 액수를 곱해 기부하는 일명 러닝 기부처럼 토론토의 상징인 CN타워의 계단 오르기에 성공하면 목표한 금액만큼 기부하는 실천 기부에 도전하게 된 겁니다. 사실 영희 씨는 CN타워에서 열리는 다양한 주제의 러닝 기부에 2017년부터 3번이나 동참해 왔는데요. 코로나19로 한동안 중단됐던 행사가 모처럼 재개돼 다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기부 행사인 만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행동에 나설 수 없는 이웃을 찾았습니다. 선생님이 후원을 해주시면 제가 모금을 하기 위한 목표의 달성을 하게 되고 그 달성을 하면 제가 CN타워 계단으로 올라갈 계획이에요. 굉장히 좋은데 나는 지금 현재 CN타워를 클라이밍하는 것이 무릎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CN타워를 올라가는 데 대해서 성공적으로 끝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모금에 기여를 하겠다고. 그냥 아무 행사 없이 제안을 할 때는 사람들이 반응을 해주지 않다가 이런 행사를 계기로 제안을 해주면 오히려 더 신뢰성을 가지는 것 같아서 이런 기회가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들이는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도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TV와 라디오 전파 송신탑으로 전체 높이가 553m나 되는 CN타워 앞에 영희 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침부터 타워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데요. 올해 기부 행사를 마련한 건 1961년 설립된 세계 최대 비영리 환경보전 기관인 야생동물기금 WWF의 캐나다 지부입니다. 이틀 동안 성별과 나이, 체력 조건까지 다양한 5,000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And people register they can raise money and it all goes towards nature in Canada, and every time they come and climb these stairs. It's a wonderful event. Some people, they really want to give to nature and wildlife in Canada. Some people, for them, it's the physical challenge. I mean, it's pretty special because you don't get to climb the tower every day. So this is a great opportunity. 긴장한 얼굴의 영희 씨. 드디어 종소리와 함께 도전이 시작됩니다. 건장한 성인 2명 정도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계단 총 1,776개를 사람들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정상을 향해 쉴 틈 없이 계단을 오르는데요. 과연 영희 씨는 도전에 성공했을까요? 영희 씨는 35분대의 기록으로 완주에 성공해 1,000캐나다 달러 넘게 모금을 이뤄냈습니다. 도전을 끝낸 이들에게 남은 건
아름다운 토론토 도심의 풍경. 땀 흘린 보람을 느끼며 사람들의 마음속엔 뿌듯한 감정이 자리합니다. 나를 후원해주고 응원해준 사람들한테 감사함으로 보답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얼마나 힘들어요? 말에 필요 없어요. Tiring. It's almost crazy, but it's wonderful. It's wonderful. So I think you should do it if you haven't done it. 오르는 길은 그렇게나 힘들었는데 내려오는 길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 내려오거든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영희 씨는 오늘의 노력이 훗날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아주 작은 보탬이라도 됐길 바라면서 주변 이웃의 정성까지 짊어지고 이번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데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머리 끝까지 올라왔었는데 참았어요. 다음에도 또 도전하실 건가요? 아 그럼요. 또 해야죠. 내가 몸이 따라주는 한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힘든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준비한 도전 그리고 성취.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드는 건 그저 평범해 보이지만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기꺼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작은 영웅들 아닐까요? 당근과 피망 등 다양한 재료를 다듬고 쌀을 씻어 밥을 안치는 손놀림이 능숙합니다. 볶은 채소와 밥을 담아낸 그릇에 달걀 프라이까지 올리니 비빔밥이 뚝딱.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하죠? Bien, es como mi especialidad porque es el que mejor, el más simple así que me animo a hacer y más con mis amigas coreanos. 한식의 맛에 푹 빠진 훌리에타 베네가스 씨. 미국에서 태어나 멕시코에서 활동하면서 그래미상도 여러 차례 받은 중남미의 인기 가수인데요. 훌리에타 씨가 한식의 매력에 빠진 건 가수 활동이 어렵던 팬데믹 시기에 우연히 보기 시작한 한국 드라마 덕분입니다. Pero lo que me enamoró de las series fue la comida, la manera en cómo comían. Y de ahí, o sea, cuando leí ese libro ya fue como que yo tengo que ir a comprar la comida y probar y ver, o si no, y entonces cuando probé esa sopa de kimchi fue como, aquí está el sabor, este era el sabor que necesitaba. Puedo seguir viviendo. Encontré. 매콤하고 맛이 강한 음식을 좋아해 한식당을 찾아 각종 한식을 즐기던 훌리에타 씨. 최근에는 요리책을 보며 직접 한식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친구들을 초대해 자신이 요리한 한식을 대접하는 것도 즐거움 중 하나랍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지금 이제 한국 문화랑 한국 음식이 많이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저희 때는 없었거든요 그런 게 그랬는데 그래 너무 자랑스러워요. 훌리에타 씨는 한식뿐 아니라 한국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책을 통해서도 한국 문화를 익힙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해 한국 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Pero yo espero ir a Corea. Ese es como mi siguiente así. Ir a Seúl, por lo menos de entrada, empezar por Seúl y luego empezar a conocer, porque la verdad es que me he hecho como tan fan de la cultura, además ya no es solamente como la comida o las series, es como toda la combinación que digo, tengo que ir. 훌리에타 씨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아르헨티나에서는 요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각국 20개 대사관과 문화관이 준비한 대사관의 밤 행사에서도 한국 문화의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원에는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무려 10,000명이 넘는 이들이 찾았습니다. 저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유명해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관심이 많고 단정한 반상에 한상 차림이 소개된 한식 코너에 끊임없이 발길이 이어지고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어 강연에 메모까지 해가며 귀 기울이는 모습은 한국어 학습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Yo hace mucho rato que quiero aprender coreano, hace mucho rato también que escucho K-pop y estoy como soy muy fanática de la cultura coreana en general. Sí, la música y el baile. 무대 위만큼이나 뜨거운 관중의 호응이 함께한 K-팝 커버 댄스 무대까지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밤을 보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우리 한국 문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 그리고 최근에는 문학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요. 음식과 음악, 드라마에 이어 이제는 한글과 문학까지 K-문화에 매료된 아르헨티나 사람들. 한류가 그 폭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이에요. Je suis un enfant adopté coréen. J'ai été adopté en 1984 des études artistiques, en illustration, puis en art graphique art appliqué. Et depuis, je suis graphic designer. Ça a été assez difficile. Ma mère adoptive, que je ne vois plus, m'avait toujours dit qu'elle ne me voulait pas. Et elle l'a assumé. Mon père m'a voulu avec une autre personne à l'époque. Et voilà. Et puis quand mes parents se sont mis ensemble, ma mère a dû, entre guillemets, me subir. Donc, et puis quand mon père s'est remarié par la suite, parce que mes parents ont divorcé, quand mon père s'est remarié, je me suis très très bien entendu avec ma belle-mère, que je considère comme ma maman adoptive, qui est camerounaise. Donc on a vraiment une famille multiculturelle. Un problème d'identité, on en a forcément, puisque vos parents sont blancs. J'étais le seul asiatique dans ma classe, par exemple. Donc j'avais droit à des surnoms, bol de riz, fils du dragon, ching chong, etc. Des choses qui maintenant nous font sourire, mais quand on est jeune, on le vit mal en fait. À partir de 87, quand la Corée a commencé à communiquer à travers les Jeux Olympiques, etc. Je me rappelle avoir regardé les Jeux Olympiques à 7 ans et avoir été contre la Corée à ce moment-là. J'étais vraiment pour la Belgique, pour la France, mais pas du tout pour la Corée. Ça me faisait mal et puis comme je vous dis, on n'a pas envie d'apprécier quelque chose qui nous abandonne ou quelqu'un qui nous abandonne. Vous voyez ? Il est arrivé, en fait on s'est reconnus tout de suite et j'ai fondu en larmes parce que pour moi c'était très émouvant. Et donc on a passé la soirée ensemble, on a bu pas mal de soju, on est allé à l'hôtel après pour dormir et le lendemain matin on est reparti très tôt pour aller justement rencontrer ma mère. Une grande table à manger avec tous les plats, vraiment, c'était super. On a pleuré. La première rencontre, ça devait être 10 minutes de câlin avec des larmes dans tous les sens. Et en fait, un jour, j'ai demandé à ma mère qui était mon papa. Donc voilà. Et mon papa est décédé lors des manifestations dans les années 80. Ça m'a choqué. Comme dit, à partir du moment où j'ai voulu aller la voir, dans ma tête, je lui avais déjà tout pardonné. Je ne peux pas lui en vouloir. La Corée était un pays très très pauvre à l'époque, où une femme seule avec un enfant était très mal vue. Donc je ne peux pas lui en vouloir. Elle, envers la Corée au départ, c'est parce que pour moi c'était plus un pays qui m'avait abandonné, de par la culture, de par les mœurs du pays, qui ont forcé ma mère à m'abandonner.
on réussit en fait à boucher les trous de nos vies, à se dire voilà, là je sentais qu'il y avait quelque chose, qu'il y avait un manque, mais je ne savais pas quoi. Maintenant je sais. Ça a permis de mettre une réponse à mes questions en fait. Donc la première chose à faire est de contacter le foyer d'adoption, mais surtout de se protéger psychologiquement. C'est-à-dire qu'en fait, quand un enfant adopté veut retrouver sa famille, il faut que cet enfant se mette en tête que la famille peut refuser. C'est très important parce que si l'enfant adopté ne se met pas ça en tête, il peut très mal vivre le fait que les parents biologiques disent non. Il faut savoir que c'était un traumatisme pour les parents biologiques d'abandonner leur enfant, parce que ce n'était pas forcément voulu, c'était aussi à cause des mœurs, à cause des obligations et de la culture coréenne. Des fois, ça a été un traumatisme pour eux de vous abandonner. Et du coup, en fait, ça a été un long combat pour eux, non pas de vous oublier, mais d'essayer de faire leur vie sans vous. Je dois être en capacité de le comprendre. Il ne faut pas que j'en arrive à les haïr parce qu'ils veulent me fuir, mais il faut essayer de se mettre à leur place et de comprendre pourquoi, ce qui est très dur.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차세대 동포들에게 한글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공신화도 함께 가르쳐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철 청장은 6월 28일 YTN에 출연해 초대 재외동포청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80여 개국 중에서 유럽 평균 수준의 경제 성장과 유럽 평균 수준의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다. 이거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세계 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아마 30, 50 클럽이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30, 50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그리고 인구 5천만 이상,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리고 한국입니다. 한국이 개도국으로서는 최초로 들어간 거죠.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객관적으로 자랑스러운 스토리들을 우리 차세대 동포들에게 알려준다 그러면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나오는 자긍심을 갖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한글 교육으로서 정체성을 함양한다라는 것인데, 물론 한글 통해 가지고 우리 정체성이 함양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언어는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 플러스 자긍심과 결부된 정체성, 이거를 좀 강화하자고 하는 것이 저의 그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해외에서도 스마트 TV로 YTN 실시간 뉴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럽, 남미, 호주 지역 시청자께서는 LG 스마트 TV의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인 LG 채널을 실행한 후 YTN 번호를 누르면 24시간 한국어 실시간 뉴스 시청이 가능합니다. 대륙별 YTN 채널 번호는 유럽 900번, 남미 850번, 호주 300번입니다. YTN은 재외동포 등 해외 시청자가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 뉴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미디어 플랫폼 확장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